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안녕하세요. 서초동 NPC 임찬종입니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압도적 다수가 중국인인데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죠.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만 지나면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투표를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에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 투표권이 중국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78.9%인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선거에선 중국인 민심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죠.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답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고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나라가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개국 정도가 참정권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우리나라 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주요 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에는 영주권을 준 다음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면 영주권을 다시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걸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악용될 수 있는 셈이죠.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선 한 가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 2020년에 거부 입장을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후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국내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주권 획득 후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했던 거죠.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지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는 국가 사이 관계에서 동일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는 외교적 원칙입니다. 투표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실제로 중국에 살든 살지 않든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실제로 중국에 살고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호주의 위반이죠. 쉽게 말해 우리만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역설적인 건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원래 목적이 상호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상호주의 원칙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먼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일본도 제1한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도를 도입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제1한국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여전히 문제가 남으니 아예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제한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장서 지방자치 정신에 더 부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건 좋은 일이고, 외국인 영주권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이거나 우리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특정 정치 세력이 혐중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란 주장이죠. 실제로 지방선거에 참여한 사람도 보면 16,000표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귀 담아 들을 만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투표권을 준다는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까요.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 외국인의 투표권을 지금보다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는 건 이슈가 되니까 일단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이슈가 가라앉으면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적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르기를,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MPC 임찬종이었습니다.